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산 하나를 그냥 통째로 목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 아, 그 산 게 아니고 빌린 거군요. 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염소 치유 농장 하면 염소를 뭐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농장이군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치유 농장을 하고 계시는 박혜조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그 예수님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대학에서 그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 곧바로 러시아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한 17년 정도 있었네요. 아, 17년이요. 평신도 사역으로요. 네. 예, 예. 근데 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이제 돌아오려고 온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추방돼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됐네요. 네. 그래서 한국 와서는 학교 강의도 하고 하다가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신대원을 재작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충북 괴산에서 이마고데이라는 그 염소 치유 농장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치유 농장에 대해서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런 것들도 좀 인터뷰하면서 풀어지고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회복인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형상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세상이잖아요.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그 농장 이름을 이마고데이라는 거는 이마고는 이미지, 그 형상을 의미하고 데이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소유격, 그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농장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러시아에도 갔다 왔고 신학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당연히 목회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그런 이제 목회에 대한 부르심보다 특수한 사역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제 결정적으로 현장 탐방 수업이 있었는데 농촌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괴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치유농업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 그 농업진흥청에서 유럽에 있는 치유농업 제도를 그 한국으로 도입해가지고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가고시인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제 시험 통과하면은 이 치유농업사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치유농업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 이게 우리 어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과 이제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염소 치유 농장 하면 염소를 뭐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농장이군요. 네, 그렇죠.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뭐 염소도 되겠고 식물이나 동물, 농업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건가. 그게 이제 목적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저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같이 도입을 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기까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과정인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의 교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치유농업사는 그 농업 기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꿀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괴산에서 그 염소 농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땅이 한 13,000평 정도 돼요. 그 산 하나를 그냥 통째로 네. 목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네. 이렇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 산 게 아니고 빌린 거군요. 산 건 아니고 농장을 임대해서 쓰는데 네. 지금 새로 땅을 사가지고 축사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요? 그 법적으로 네. 이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그 네. 농장을 빌리거나 농장을 인수해서 하는 게 이제 좋은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어떻게 치유받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예, 많이 있죠. 염소들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한데 그 특별한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미 염소가 새끼를 낳고 네. 며칠 안 돼가지고 새끼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네. 어미가 새끼를 낳고 어미가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참 그 자식같이 키우던 그 염소가 죽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네. 근데 어미가 죽은 새끼 이름이 청이에요. 청이. 청. 심청할 때 네, 청이. 청. 예, 청이. 예. 왜 청이냐면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젖동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엄마한테 젖을 얻어먹고 자라가지고 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청이한테 이제 젖을 준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잃은 엄마예요. 네. 예. 그 동물은 웬간해서는 자기 젖을 다른 새끼들한테 내주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청이의 유모, 걔는 이름이 양이에요, 양이. 양이가 이제 순순히 청이한테 젖을 먹이고 이렇게 자기 새끼처럼 돌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많이 오고 그 동물들도 저렇게 이렇게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데 이게 참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과정이 이제 치유의 과정이죠. 네. 그 치유 농업사가 하는 역할은 이런 동물들의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이 농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우고 뭔가 느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제 치유 농업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보통 뭐 체험 농장이나 교육 농장 같은 데는 많이 방문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치유 농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 이상으로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상처난 부분 또 아픈 부분들이 그 치유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치유를 이제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 농장이나 교육 농장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커리큘럼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예. 그런 게 좀 치유 농장의 예.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 농장은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체험 농장이나 교육 농장보다 더 까다로운 그런 요구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치유 농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유를 목표로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결국은 치유 농업이라는 게
농사잖아요, 농사. 그쵸. 예, 농사일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농사 일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재정적으로도 네. 이게 노력한만큼 바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네. 또 지인들을 통해서 네. 이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네. 한 해 동안 저는 뭐 사실 아무것도 이렇게 집에 갖다 준 게 없는데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아내가 맡는다는 게 물론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편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또 그럼 러시아 선교 17년 같이 계셨던 거야? 예, 그렇죠. 그럼 뭐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거에 있어서 같이 한 팀으로서 좀 움직이시기가 또 좋을 것 같네요. 예, 러시아에 있으면서도 이제 제가 평신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졌고 지금은 이 아내한테 내가 러시아에서 먹여 살리니까 지금은 당신이 좀 먹여 살려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기 좋네.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 하시죠. 여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금은 뭐 어려운 시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시고 또 축복해 주실 거라 믿고 나중에 꼭 보답할게. 고마워.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산 하나가 그러면 전부 다 그 염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디 우리에 이렇게 조그만 데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산 전체에 네.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방목을 해서 키우고 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애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축사가 따로 있죠. 낮에는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저녁에는 내려와서 축사에서 자고. 그럼 뭐 어떻게 그 산 전체를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이렇게 오라고? 아니요. 그럼요. 염소는 이제 항상 무리지어서 다닙니다. 무리지어서 다니다가 그 리드가 있는데 그 리드가 이게 가는 데를 이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이제 최종 리드는 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호를 보내면은 즉각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래요? 예, 전혀 몰랐는데. 축사 옆에 종을 하나 달아가지고 땡땡땡 종 치면은 바로 달려옵니다. 재밌죠? 네. 설마 양치기 개처럼 개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 이제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가 염소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너무 또 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제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개가 가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재밌는 삶이 막 펼쳐지네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보면은 양을 치다가 양과 염소를 치다가 막 서로 목동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그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소도 이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는데 이걸 옆에 있는 사과밭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우물물 때문에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야 참 이 성경 시대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펼쳐지는구나 생각하면 재밌죠. 이제 치유 농장의 치유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특수 목적형 대상이라 그래서 문제를 안고 계신 분,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 그 둘째는 예방형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네.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치유 농장의 그 치유 대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 특수 목적형 대상, 네. 어떤 마음이나 몸에 질병이나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겠죠. 그런 분들 중에는 그 치매 노인, 그 우울증,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네. 또 이 치유 농업이 육체적으로도 그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을 많이 사용을 하고 몸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 농업 활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기도 좋고요. 예, 그렇죠. 이제 치유농업은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사 자체가 이제 먼저 좀 탄탄한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그 염소 농장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마리 정도 되는데 이 염소를 가지고 수입이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0마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00마리를 목표로 네. 열심히 또 염소도 키우고 네. 사육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비된 치유 농장. 실은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인터뷰를 해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 꼭 뭔가를 이룬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야지 다 이루고 나면 지금의 그 느낌을 또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뒤에 다시 또 모셔가지고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에선 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나아간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꼭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 뭐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혹시라도 이 영상 보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인스타로 연락을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경험하게끔 초기 단계지만 하실 의향도 좀 있으신가요? 예, 물론이죠. 그거 보시다가 또 관심 있어서 한번 좀 방문해보고 싶다 하면 DM을 인스타를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 호숙쌤 우리 괴산 농장에 한번 오셔가지고 농장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진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기도 좋아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